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협 중앙회장님, 예. 우리 어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돼 있고 또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사안인 경우 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는 우리 어민들의 대표인 수협 중앙에서 보다도 적극적으로 예. 관련되는 내용을 촉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합하고 같이 상생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이성건 의원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어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규탄을 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라든지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수협 중앙회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오전에 우리 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이어서 어민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말씀하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어민들의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좀 소극적일 때 오히려 어민들을 대표하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전달하고 우리 중앙에서도 조합마다도 지금 오염수 반대 시위를 계속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민들의 생존 문제이니만큼 예, 예.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예. 그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이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 전달된 목소리들이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제사회도 IC 우리가 위원장이 되면 그 지난 12달에 회의를 하고 일회성 말고요. 예, 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은행장님. 예. 우리 수협은행의 취지가 해양수산업의 발전 또 해양수산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협에서도 수협은행에서도 꺾기를 하십니까? 감독 규정에서 정한 그 감독 규정에서 꺾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는 꺾기 행위를 전산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이제 예금 가입하는 게 꺾기 의심 거래거든요. 예.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꺾기 의심 거래 내용이 꽤 많아요. 지금 5년 내용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반기 내용을 보면 1조 7,987억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꽤 우리 수협은행에서도 꺾기를 꽤 하고 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예,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죠.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원택 의원님 중도 상환 수수료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협은행에 지난 5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로 받은 게 487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많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여기에서는 아예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협은행이 어민들 예, 이렇게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니만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중도 상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실제 상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하는 또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우리 이제 수협은행이 원래 어민들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 거래를 통해서 어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협은행의 거래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수협은행이 해양수산 전문은행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비해양수산 전문은행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수협은행이 실행한 대출 이렇게 보면 비어민의 대출에서 나온 게 태반이에요. 거의 다다. 그러면 수협은행이 어민을 상대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일반 금융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거기에는. 예,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어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한 95% 이상이 되니까 비어민을 상대로 하는 게 예. 그건 우리 어민을 위한 역할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수산 정책 자금과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부적격 대출이 지난 5년간 227억이 발생했고 거기서 소요된 금액이 128억. 이 내용을 보면 정작 필요한 어업인 수산인에게 돌아가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적격 대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수산 정책 자금 대출 심사 시스템 제대로 하셔서 예. 실제 필요한 어업인 수산인들에게 이런 정책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협 중앙회장님, 네. 횡령사고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좀 지난 3월에도 부산 회원조합에서 예. 3억 2천만 원 횡령사고 있었어요. 예. 2017년부터 매년 횡령사고가 발생하는데 36건 117억 횡령사고. 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 좀 있습니다. 담보라든지 이런 게 또 돈 써버리 하니까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수협뿐만 아니고 농협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실제 회원들의 자산인데 수협 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손실을 미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조직 기강회의의 일환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회계지표를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